$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키움증권 함께하는 네. 3월 월간 미주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교수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그러니까요. 예, 아마 네. 교수님 그 겨울에 네. 출장 때문에 네. 그 한 3개월 만에? 지난달에도 했죠. 했습니까? 농담하시는 거죠? 안송아 농어입니다. 일단 그냥 뭐 네. 그렇고요. 근데 월간 미주 한 지 꽤 됐어요. 횟수로 3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고 네, 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네. 미주미하고 키움증권이 함께하는 콜라보 그렇죠. 함께 진행하는 거고요. 이런 방송 없죠. 예. 네. 요거는 어쨌거나 주체가 네. 우리 미주미에서 송출하는 거니까 네. 저희가 녹화 나갈 때 네. 꼭 기억하시고 네. 많은 분들 보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은요. 네. 오늘은 네. 정말 중요한 주제를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거죠? 제가 딱 보기에는 네. 한국스러운 제목입니다. 한국스러운 제목. 보통 낙폭과대라는 말을 네. 해외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낙폭 과대주인데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면 된 거고, 네. 영어로도 있죠. 낙폭과대? 엄청 맞아갖고 떨어진, 비튼 다운. 비튼 다운이라는 쓰지 않아요? 예, 뭐 쓰죠. 근데 비트 맞아 떨어진, 네. 비튼 다운. 뭐 그냥 흔히 얘기하자면 바이 더 딥 정도. 그렇죠. 바이 더 딥. 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네. 하지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숨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무조건 조건? 낙폭이 과도하면 주식을 사는 거냐?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낙폭이 과도하지만 뭔가 이익이 급증하거나 증가하거나.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네. 15개를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ETF 포함됩니까?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포함됩니까? ETF를 한 개. 한 개. 네, 네. 없으면 안 되니까. 한 없으면 안 개만 되죠.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14개하고 ETF 네. 한 개를 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그 네. 기준을 통해서 네. 찾으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네. 한번 얘기하기 전에 네. 시장을 간단히 짚어보고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주 하기 전에 그래도 예, 우리가 또 이벤트 있네요. 후원사가 이벤트. 있으니까 예. 키움증권 해외 주식 예. 이벤트 잠깐 말씀드려야 같이 해죠. 되는데요. 예. 007이잖아요. 007. 007 이벤트. 네. 예, 해외 수수료 0.07% 더하기 환율로 돼 95%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이벤트 한 번은 누르셔야 되고요. 눌러야 됩니다. 이게 좋은 게 예. $40 받고 이벤트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40 받고 이벤트 하는 거. 그거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네. 첫 번째 생애 최초에 네. 키움증권을 이용하신 해외 고객분들한테는 네네. 먼저 $40 주고 네.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아마 $40 되면 네. $40 내에 들어온 주식이 별로 없지만 네. 좀 더 돈을 더 투입하면 네. 충분히 좋은 주식까지 구입 가능하니까. 오늘 그래서 네. $40 이하짜리도 넣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기념으로 받고 한 주 살 수 있는 네. 네. 잘 됐네요. 그럼. ETF 사람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여기서 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꼭 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나온 김에 네. 그래도 우리 후원사니까요. 요거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 짧게 있거든요. 몇십 초짜리. 그거 네, 한번 있습니까? 잠깐 네, 보고 잠깐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 네, 그래서 본론으로 예, 이제 들어가죠. 예, 예. 네. 이제 사실은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막 이걸 시작할 때쯤에 네. 불과 지난주에 네. 시장이 4일 연속 랠리를 펼쳤고 네. 거의 급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한 게 전쟁이 끝났냐? 안 네. 끝났습니다. 물가가 내려갔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안 올라가냐? 올라갑니다. 올라갔죠. 도대체 뭐 때문에 올라간 거냐? 네, 네.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솔직히 전쟁도 조금 뭐 완화가 되고 여러 가지 완화가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해결됐다는 게 시각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네네.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네. 금리 인상 우려로 또 인해서 그렇죠. 이렇게 기사가 많았는데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 한 이후에 주식이 랠리 펼쳤다고 내용이 나오고 그렇죠. 오히려 그 50bp 정도 예상되는 네. 25bp였고요. 이번에 딱 정해줬잖아요. 남은 기간 6번, 올해 한 거 포함해서 7번, 내년에 3번. 그러니까 정해져 와서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불확실성이 뭔가 좀 약간은 조금 해소된 거. 금리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몇 차례 올라간다고 형님들이 얘기해 준 거 자체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금리의 자체만 갖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침마다 택시를 타고 있는데요. 네네. 택시 기사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2019년 때 서울 택시 요금이 네. 3,800원입니다. 그때 올라간 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네. 지금 가스값은 거의 30-40% 올라갔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40%를 어디서 충당하냐는 거죠. 해서 막 정부 욕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중요한 건 두 가지가 되겠죠. 물가를 내리든지 네. 아니면 택시요금을 올리든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미국 국민들은 네. 지금 물가에 대한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하는 거에 동의하고 있다, 동조하고 있다.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림 그런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바로 이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이 CPI입니다. 네. CPI고 파란색이 연준의 금리인데요. 네. 항상 물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는 걸로 네.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네모세 친 거, 네네. 네모가 친 부분에 오게 되면 네.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의 CPI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죠, 바로요. 금리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네. 해서 많은 분들이 야, 이럴 바에 금리를 올리는 게 훨씬 타당한 게 아닌가 하고 네. 시각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미국 사람들도 물론 주가가 좀 빠졌지만은 금리 때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올해가 금리가 몇 번이죠? 올해 앞으로 남은 건 6번. 6번. 좀 더 빼서 나온 거죠. 총 7번이고. 총 7번. 내년엔 3번까지. 내년엔 3번. 총 네. 10번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충분히 물가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유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물가를 자체를,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려갖고 잡을 수 있냐 없냐는 쭉 두고 봐야겠지만 특히 이제 지난 3월 달에, 네. 2월 달 CPI가 7.9 아니었습니까? 7.9였죠. 7.9%인데 만약에 이제 4월이 되면 3월 달치는 뭐 9%, 9%도 쉽게도 이상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죠. 다음에 그 4월이 정점이 아니고 5월도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물가에 대한 고통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물가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네. 대부분 다 동의한다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제 금리 올린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금리 올리면 장 빠진다, 장이 망가진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이제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차트를 네, 보여주고 막 네. 하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올랐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하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2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12번이요. 딱 한 번만 12번. 네. 딱 한 번만 빠졌다는 거. 이때네요. 요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남을 교수님도 그렇고 네. 우리 이한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이때 72년도에 뭐 거의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아유, 저는 뭐 태어날 때나 모르죠. 이때 대공황 제가 뭐 대공황이요? 굳이 얘기하자면 뭐 석유 파동 것도 네, 월쇼크죠, 월쇼크. 네.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기사 정도 하나가 닉슨의 워터게이트 같은 것들. 아, 맞아. 그때 언저린 것 같아요. 그건 약간의 그런 이제 네.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가 몰려갖고. 월남전쟁도 있지 않았나, 저 예, 때? 그쯤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져갖고 네. 굉장히 안 좋았을 시기를 빼고는 여러 번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리 인상 구간에 장이 안 좋았다는 답을 알고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2015년, 18년까지는 네. 연평균 8%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장은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하여튼 역설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경기가 좋아져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 없다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 시기는 1년이 아니라 그동안 총 결과인데 역설적으로 보면 시장 평균보다는 약간 낮을 수는 있으나 그렇죠. 플러스는 분명히 플러스다. 네, 플러스다. 경험적으로. 그렇게까지 다만 단기에는 빠지죠, 단기에는. 장기하는 지 빠졌죠. 단기에는 빠지면 처음에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먼저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네.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네. 잘 안 본 기사인데, 네. 95년 동안 올해가 최악의 시장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죠. 그게 한 오. 대여섯 번째일 겁니다. 처음에 지금 1월, 2월, 3월 중간까지 왔는데 처음 거래 동안에 1월부터 지금 시작했을 때 보면 아주 최악은 아니지만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그림 중에 하나라는 것을 JP모건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써놨다시피 1972년 이후에 지금 시작으로요. 출발을 보면 5번째로 지금 마이너스로 출발한 상태, 연초 대비요. 연초 대비. 네, 그렇게다는 얘기하겠고요. 특히 2022년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4,900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비 한 11%인데, 물론 이거가 JP모건의 의견이 맞는다, 틀린다는 모르겠으나, 다만 최근에 약간의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워낙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당 이익의 전망치 자체가 조금씩 아래쪽으로 가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익이 감소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작년에 결국 40한 7, 8%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이익 증가율이? 그렇죠. 왜냐면 기저효과가 있는데요. 작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익 전망이 약간 눈높이가 낮아질 수 있으나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4,900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낮게 보는 쪽도 있지만 여전히 이익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굳이 이렇게 나쁘게 내길 필요 없다라는 생각 저는 좀 하고 있어요. 후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네. 지금 저희가 실적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네. 실적이 지금 여러분들 올해 전망치가 네. EPS가 226달러 제가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올라가고 한 가지 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펀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펀은 지금 18.5배까지 18.5배까지 떨어졌죠.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네. 주가는 많이 내려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데 퍼가 내려온다고는 뭐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 안 되는 거라서 올해 지금 매수하면 좋은 시기라서 예. 저는 뭐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 18.5배라는 것 자체는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10배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은. 한국은 더 하네요. 한국도 네.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가 9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가능성 저평가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18.5배라는 것 자체가 최근 5년 평균 18.6배거든요, 미국이. 그보다도 낮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자꾸 우리나라랑 비교하고 이머징 마켓보다는 분명히 PL이 높지만 항상 그랬던 거고 항상 자기 나라 대비 해야 되거든요. 자기 나라 대비 보면 지금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요. 작년 하더라 한 21.5배, 21.7배였거든요. 그러면 21.5배에서 지금 18.5배로 떨어졌으면 그 하락폭이 그러니까 주가 하락폭은 10%가 좀 안 돼 언저리지만 밸류에이션 하락폭은 역설적으로 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밸류에이션의 하락폭. 아니요. 그러니까 21.5배, 한 22배 수준에서 18.5배면 그게 18% 되는 거예요. 그래요. 18%. 네, 고정 20% 조금 안 될 겁니다.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분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나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2배가 더 떨어진 거예요. 주가 대비 2배. 그러네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과도하네요. 과도하죠. 네, 과도하다고 보시면 20%가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거예요. 네, 분명히 네. 우리가 별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안 좋았던 해를 좀 볼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중에서. 그게 딱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초 대비 3월 16일까지의 계산입니다. 예, 그렇죠. 3월 16일까지의 계산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아까 말씀드린 2009년에 그 리만 사태잖아요.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요. 뉴딜 기억도 안 나면 뉴딜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그 저거 뭡니까 리만 사태가 또 있었고 그 같은 두 개가 있었고요. TMT는 무슨 사건이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테크, 미디어, 텔레콤이라고 닷컴 버블 때를. 닷컴버블. 닷컴 버블 쓰면 되지 어렵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1982년에는 석유 위기가 석유 있었고요. 파동. 예. 그리고 요거는 오토 리세션, 자동차 리세션 시기였던 것 같고요. 2차 세계대전 리세션,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또 리세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요, 연초 대비 이렇게 하락했어요. 47% 떨어진 적, 올라간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등등등등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해. 네. 이어투데이트.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연말까지. 초반에. 네. 3월 16일 이전에. 네, 왼쪽 편인데. 맞아요. 왼쪽 편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전문용어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네. 첫 끝발이 뭐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안 좋았다. 네. 16.2%, 1%쭉 빠졌던 건데. 네. 그 3월 16일부터 연말까지는.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초반에 안 좋았지만. 네. 장이 흘러가면서 네.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하거나 올라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결국 건데. 이런 얘기가 네. 연초 그렇죠. 대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연초 대비 1월 1일 날 주가가 훅 떨어졌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반등이 얼마만큼 했냐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물음표인데, 네. 지금 2008년도에는 29.9%가 빠졌거든요. 네네네.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네. 압도적으로 올라간 게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거 통계지만 그렇게 너무 네. 일찍 실망이 이르다. 좀 더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 어느 정도로 올 것 같을까요, 부사장? 찍어보시죠. 저는 반대로 연말에 가게 되면 네. 플러스 10% 정도? 지금 대비? 아니, 지금 대비가 아니고. 요거 딱 3월 16일 대비. 그렇죠. 3월 16일 대비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네. 10%요? 네, 10%까지. 지금 이제 저는 20 보죠. 10%면은, 아니, 연초 대비 지금 한 S&P 100이 한 6%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쨌거나 끝은 플러스 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마감하는 거. 교수님 맨날 겸손하자고 말씀을 이렇게 너무 세게 그런 거 아니에요? 20% 해봤자, 20% 해봤자 전년 대비에 10% 좀 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끝으로 갈수록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그렇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네. 두브라코 라코스 부야스에 대한 2분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건데요. 네. 너무 부정적인 뉴스로 지금 디스카운트 돼 있다. 그런 얘기죠. 너무 안 좋은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라고 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 2020년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심리가 지금 웬만해서는 회복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위험이 첫 몇 개월 반영돼 있고 잠재적으로 하반기에 정상의 흐름을 찾을 거다. 하반기에는 저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강세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짧게 보니까 걱정하시는 거죠. 오히려 여름 이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이후. 네. 따뜻한 여름이 되고 인 다음에 자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볼 걸 보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보험 리밸런스 거쳐서 순매수가 나올 거라고 이분은 얘기했다는 것도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납법 과대주 15선을 미리 보여주고 네. 하나씩 훑어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이제 본론은 본론인데요, 들어가는데요. 본론. 납법과대주 15선을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기본은 이런 거죠. 기본은요, 딱 보시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고점 대비 하락폭을 이제 먼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안 떨어진 걸 다 뺐고요. 여기 보시면, 최소한 마이너스 30% 이상. 어유 엄청난 폭이네요. 최소한 마이너스 30%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올해까지는 모르죠. 올해까지는 모르지만 내년까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꾸준한 이익이 증가가 계산되는 거가 있겠고요. 목표 주가 계리율은 최소한 25% 이상. 있겠는 것들. 그리고 매수견도 전체적으로 물론 낮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이상이 매수견이 있는 것도 월가에서요. 이런 것들 일단 골라갖고 저희 15개 했는데요. 대부분 SC 같은 거 처음에 종목명 몰라도 하나씩 보겠는데 SC가 있고요. Salesforce.com 있고요. EPAM, 부사점 좋아하시는 EPAM, 모더나, 페이팔, AMD, 어도비, 웨스턴 디지털, 오토데스크, 캐드 하는 데죠. 포드, 웨치그룹, 웨치부터 젊으신 분 좋아하시는 데이팅 앱입니다. 데이팅 앱도 준비디어, 룰루레몬, 쇼피파이가 있겠고요. 어웨이 ETF. 네, 그 어웨이 ETF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ETF.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건 다 지금 올해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거나 조금 이익이 안 나더라도 내년에 큰 이익이 낼 것으로 기대되는 그 정도를 일단 뽑았다라고 일단.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처럼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거 고르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익이 좀 증가한 거. 이익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타겟 프라이스 높은 거. 그런 거죠. 높아야겠죠. 각자 찾으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목표 주가 계율이 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포워드 PR까지 보시고 매수견 비중을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네요. 찾아보실 수 있죠. 그럼 아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뽑았다는 거 미리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씩 뜯어볼 건데. 하나씩 뜯어볼까요? 처음에 SC부터 볼까요? SC부터. SC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공예품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업체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허무하게 빠졌죠. 아마존과 더불어서 많이 빠져갖고 지금 허덕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약간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연중으로만 35%가 빠졌고 고점 대비 웬일입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 창업자가 무슨 목수였다고 말씀하셨나? 그건 아니에요. 제가 틀렸고. 틀렸습니까? S란 거가, 세 명의 친구가, 해갖고 처음에 맞는데, S가 한번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S가 영화를 봤어요, 이 친구들이. 영화를 보는데, 영화 제목도 까먹었습니다. 이태리 영화인데, 그 영화 안에서 S란 말이 엄청 자주 나왔다는 거예요. 이태리 영화인데. 근데 정확한 발음은 제가 모르겠는데, S가 영어로 보면, yes. yes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S라고 했다는 거죠. 진짜 이거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좋은 거다 해야죠. S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스펠링은 이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이태리 말에는. 근데 얘네들이 재밌게 만든 거죠. 여하튼 주가 엄청 떨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공급망 이슈. 전 세계에서 물건을 만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온라인의 증가율이 좀 둔화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존 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S가 더 많이 떨어진 것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말씀드린 건 최소한 30% 언저리 그 이상인데요. 그거는 연초 대비도 35%, 고점 대비 무려 반토막 난 주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공예나 관련돼서 압도적인 1위 회사 S죠. 그렇습니다. 어쨌건 나중에 천발에 불면 연말 쇼핑 수혜 종목으로 많이 불리는 종목이고 또 판매자 수를 기존에 5%또 올렸답니다. 6%까지.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매출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커머스가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져갖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커머스 빠진 걸 포함한다 그러면 지금 웬만한 것도 반등하지 않을까? 잠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이 시기가 딱 반등을 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 외에도 많이 더 올라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거 좀 편하게 그리고 아마존이 이제 주식 분할하면서 아마존이 올라가면서 다시 이런 것들이 전부 큰형이 올라가면서 다시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죠. 여하튼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절반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면서 얼마나 더 좋아지지 나쁘지 않은 거는 한 반이라도 회복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워낙 많이 떨어진 거는 팩트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얘가 적재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익이 나고 앞으로 이익이 좀 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이게 수년 내에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골라놨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더 많이 떨어진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적자 회사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틱넥스가 바뀐 걸로 보입니다. 틱넥스 구조가 약간 좀 바뀌었는데요. 자,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거는 10점 만점에 4점이지만 중립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보시는 방법은 목표 주가는 206달러에 스트롱 바이의 의견을 갖고 있고요. 40%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 네, 맞아요. 그리고 블로거들을 포함해서 등등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미 초이스탁, 미주미 초이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일단 같이 보면 좋은데요. 보시는 방법은 초이스탁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톡에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건데요. 하나는 예를 들면 SE 들어가시면 개요도 보실 수 있겠고요. 종목 진단, 재무 소식, 뉴스, 그리고 배당 관련된 경쟁사들 모두 똑같은 포맷으로 여러분 다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AI에 따른 적정 주가 다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름 저희가 미주미 초이스에서 만든 가격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종목에 대해서 5가지 기준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미주미 초이스요. 미래에 대한 성장성, 재무 안정성, 수익성, 현금 창출력, 사업 독점력 등을 통해서 모든 종목들을 이렇게 5가지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214위 하면서 상위 3%에 들어있는 것이 메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동네 업적 평균, 그렇죠. 전체 기업 평균보다 훨씬 높은 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좋은 기업이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독점력도 어떤 건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재무 안정성도 부채 비율이다, 유동 비율, 이익 보상 비율, 차입금 비중, 금융 비용들은 한눈에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미주미 초이스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수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기준을 갖고 여러분 찾아보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 창출력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한번 검증하시면서 여러분 진짜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까지 한번 본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적정가가 나옵니다, 여기도. 약간 이런 것들이 저희 그 미주미 초이스의 개발자 측에서 낳는 나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잖아. 그렇습니다. 적정가 대비 아래쪽에 현재가 있으면 상당히 살만한 가격군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적정 주가의 밴드잖아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미주미 초이스에서 다양한 서비스, 특히 종목 추천에 관련된 것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보시면 되죠. 네, 미주미 초이스. 한번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하시고 필요하시면 연장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끊으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첫 번째 종목 이렇게 넘어갔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셀포스닷컴입니다. 셀포스닷컴이 솔직히 그 처음에 다우에 편입이 되고 정말 많이 올라갈 줄 알았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랬었죠. 근데 의외로 다우 지수 편입되고 별 힘을 못 쓰다가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한번 전제 이슈가 나오죠. 금리 인상 때문에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저퍼주, 고퍼주가 다 빠졌거든요. 고퍼주 엄청 빠지면서 같이 빠진 그런 종목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퍼가 높은 편인데 올해만 17%, 요즘 때문에 33%가 빠져 있는 셀포스닷컴인데 저는 셀포스닷컴 얘기할 때 다른 거 기억 안 나고요. 이 창업자. 덥수룩 하신 분. 그분 하여간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 그분이 상당히 조금 뭔가 절대 소프트웨어를 작업하지 않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예전에, 소설 속에, 그렇지만 인격정 스타일 아닙니까? 인격정.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런 분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이제 세일스포스하고 왜 또 친하냐면, 이 세일스포스에 있던 직원이 대거 좀 이따 설명할 때 EPM으로 또 이동하면서 EPM의 어떤 창업을 도왔던 그런 경력이 또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창업자한테 어디서 오퍼가 왔는데 거절했다는 또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사장님은 왜 이렇게 디테일은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는데요. 성함 이름이 마크 베니오프요. 마크 베니오프고 이분이 어디서 창업했냐면 하와이의 오드마에서 했고 이분이 출신이 어디냐면 인턴을 했는데 어디서 누구 밑에서 했냐면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인턴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창업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야 내가 투자해줄게 할 때 형님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게 했던 게 바로 세일즈포스입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닷컴이 들어가면서 메롱된 기업인 혹시 기억하세요? 메롱된 기업? 메롱된 게 뭐죠? 부사장이 엄청 좋아하는 기업인데 세일즈포스가 들어오면서
자리를 뺏긴 친구가 있죠. 그게 엑소모빌이죠. 아, 엑소모빌. 이게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다우지수에 들어가면서 빠졌잖아요. 그때 이게 빼고 들어간 게 이거죠. 기억나죠? 그렇습니다. 네.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엑소모빌이 빠지면서 세일포스 들어갔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후에 지나가서 엑소모빌은 엄청 올랐는데, 세일즈보스는 기대가끔 못 올랐죠.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다우지수의 종목 구성이 있으면, 이제는 제대로 많이 올라갈 거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아마존이나 알파벳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그게 바로 CRM이 되겠고요. CRM이 뭐에 쓰죠? CRM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고객 관계 관리. 이게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 약자를 심볼로 쓰고 있는 그렇죠. 상대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점 대비 33%나 떨어진 기업, 연초 대비 17%가 떨어진 기업이 되겠습니다. 워낙 좋은 회사인데, 어찌됐건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전쟁이다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약간은 좀 민망할 정도로 더불어서 빠진 기업 기업이라고. 많이 빠졌죠. 다우지수 중에서 이렇게 또 많이 빠지기가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다 그런 정도 빠졌으니까. 네, 그렇죠. 그걸 보시면 되고. 네. 여전히 지금 포워드 PR이 38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비싼 편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음 페이지에 네.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슬랙 인수를 통해서 교차 영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특히 같습니다. 이제 그 세일즈포스의 CRM이 그 소프트웨어나 이쪽은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배운 적이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우연히 알게 됐는데 학원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CRM 그 방법이 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걸 학원에서도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취업하시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CRM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CRM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고 여러분들 CRM 커스텀 아까 얘기했지만 고객 관계 관리가 영업을 극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좀 많이 각광받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제가 한번 미국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S&P 500기업의 거의 90%가 여기에 그 고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우리 늘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 슈퍼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네네. 아마 기업들은 다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맞아요. 슈퍼에서 쓰진 않은데 마트에 가잖아요. 이마트에 가면 그런 데 가면 그 부산 사는 동네도 그 화장품 있는데 그 조금씩 들어있잖아요. 화장품에서 안 사보셨지만 화장품에서 뭐 이렇게 사러 가면 애기 엄마랑 가시면 딱 그렇게 물어봐요.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회원가입 돼 있으세요? 물어봐요. 회원가입. 그렇죠. 그럼 회원가입을 하면서 막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걸 쓰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포인트도 입력하고. 맞아요. 정리시키고. 그리고 보면 되게 피부 이렇게 하면서 피부 성형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객관계 관리 시작이죠, 시작. 그런 것들이 바로 고객관계 관리 프로그램을 쓰는 건데 대표적인 기업의 전 세계 1위 회사가 바로 CRM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바로 팀 랭스 사이트의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점 만점에 9점 엄청 높은 겁니다.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입니다. 스트롱 바이균을 보여주고 있고 업사이드가 무려 38%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좋은 건 인증했고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위즈미 초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이트 가셔갖고 검증을 더 하신 다음에 꼭 매수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다우 종목이니까 뭐 문제 없으니까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보여드렸지만 그 팀랭크에 여기 스탁 어널리시스 들으면 요 밑에도 6개 항목이 더 있습니다. 6개. 그러니까 각각 찾아보셔갖고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꼭 한번 우리 이미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따로 안 해드리지만 어떤 특정 한 주식을 이렇게 5분, 10분 만에 저희가 소개는 해드리지만 좀 더 본인 것을 만들려면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시간적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회사인지 어떤 내용인지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실적도 좋고 다 상황이 좋은데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 있는 거 되게 아니죠?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갖고 해놓으면 다 각자 포트폴리오 하나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꼭 세일즈포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점수가 높은 거, 실적이 좋은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세 번째 종목 볼까요? 세 번째는 EPM인데, EPM은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 CEO께서 나오셔갖고, 우리 직원 3분의 1이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하면서, 어닝 가이드 처리한 게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반토막 났는데, 그러면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직원의 3분의 1이 그쪽 지역의 사람 맞지만, 네. 굳이 그거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린 가이던스를. 그게 바로 미국 기업인의 자세하니까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솔직한 주가의 직격탄이거든요, 이건요. 네. 아니, 전망이 좀 믹스해도 주가가 급락하는데, 네. 처리한다? 근데 하여간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나 주가 많이 급락했다가. 그래도 오히려 정직하니까 오히려 네, 장기전은 좋은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일단 반등을 세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여전히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EPM이 실적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거든요. 지금 네네. 실적에 대한 변함이 없고, 만약에 다다음 달인가 실적인데, 실적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엄청나게 반등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IT 컨설팅 업체 잘 보시면 좋은데, 제가 늘 얘기했죠. EPM의 큰형님이 엑센처거든요. 네네. 엑센처 이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전쟁이 나오거나, 어떤 팬데믹 때 밖에 못 나가면, 모든 기업들이 보통 IT를 좀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수요가 많다는 것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YTD는 연초 대비 하락률이 너무 되겠고요. 많이 연체금 빠졌어요. 고점 대비 네. 하락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60%나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진 기업이다. 보통 교수님 얘기할 때 60대 70%는 뭐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거의 뭐 적자 회사죠. 적자사인데 네, 네. 적자회사 정도까지 빠졌다는 거. 네. 적자는 아닙니다, 물론. 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뭐 여러 네. 가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인력 구성을 좀 문제가 되니까 네. 우리한테 빠진 건데 지금 본사로 옮긴당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본사가 원래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네. 상당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그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옮겨서 남미 쪽 옮긴다 하니까 좀 더 기대해서 아마 보시면 직원들은 좋을 것 같고요. 리로케이션을 많이 네,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적 자원을 지금 딱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인적 구성 58,800명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8,900, 저희가 디테일이 있습니다. 네. 8,933명. 벨라루스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붙어있는 회사래요. 나라면서 러시아랑 같은 편이잖아요. 벨라루스. 신러시아 아닙니까? 신러시아? 그렇죠, 그렇죠. 네, 신러시아. 9,400명. 네. 우크라이나가 14,000명. 바로 요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회사 측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 인적 자원을 배분하면서 이런 노력을 하겠죠. 실제로 진짜. 보면. 아니 근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나 봐요. 그거까지는 뭐 네, 몰랐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오히려 네. 이거 네. 이 기업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잘 나가는 기업들의 다 상당수가 네. 이쪽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상한 이분들이 상당히 좀 네.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분 네.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매출 대부분이 북미 쪽 이러면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 러시아 쪽 관련한 매출은 약 네. 4%였다는 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때문에 아마 네네. 그쪽 지역을 쓰신 것 같아요. 그쪽 네. 지역 계신 분들을. 네. 하지만 뭐 꾸준히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S&P 올페이드 지금 도장도 안 말랐거든요. 이것도 안 말랐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게 웬 그게 웬일입니까? 어이없는 게요. EPM도 그렇고, 또 혹시 기억하세요? 이번에 지금 적자 회사라서 안 했는데, 이건 S&P 500이잖아요. 네. 나스닥 100에 들어갔다가 잉크도 안 바른 데 주가 폭락한 주식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어떤 겁니까? DOCU, 도끼사인. 도끼사. 진짜 도끼사는 진짜. 이 도끼사인이랑 EPM이 진짜 그 나스닥 100, 도끼사인은- S&P 500의 저주입니다, 저주. 도끼사는 또 성장률 낮추면서 주가 급락이 맞아요. 근데 도끼사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70% 떨어졌어요. 저는 도끼사인 없습니까 오늘? 없죠. 없습니까? 적자하기 때문에 없죠. 없는데 네. 도끼사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끼사인이 여러분들 비단 전자 서명하는 이 자체가 이거 팬데믹 때 급증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언제까지 앞에 서갖고 결제판 들고 있습니까? 네네. 딱 한 결제판. 물론 이제 거기 그 도쿄사인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죠. 어도비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일 때 양분하고 있다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네네. 하필 이번에 똑같이 EPM처럼 투자 의견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많이 내렸거든요. 예. 직격탄을 맞은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아쉬웠다고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꼼꼼히 뜯어보시면 네. 물론 적자지만 네. 한번 살만한 구간 아닌가 싶어서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이거 보고 가죠. 네. 요거는 이제 네. 지금 네. 4점이면 뭐 뉴트럴이죠, 뉴트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지만 목표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가 있고요. 네. 현재 업사이드가 52%라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다 대부분 이런 대부분 거예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스마트 스코어 이 시스템 자체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주가 흐름 같은 게 있는데 워낙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점수가 아주 높은 점수는 별로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전쟁이 만약에 더 지속이 되면 네. 이런 EPM 같은 기업에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있잖아요. 수 있죠. 예.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좀 그렇죠, 상황을 그렇죠. 보시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건 전쟁이 끝나는 게 네. 가장 급선무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모더나는 왜 가졌습니까, 교수님?
모더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연초 대비 33%에 되고요. 고점 대비 이것도 역시 66%라는 거가 되겠고요. 사실 모더나를 바로 이런 백신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일단 반영됐고 올랐다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 모더나가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약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백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구간 대비 주가 다 올라간 거는 다 떨어졌어요. 백신이 보급 많이 된 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에 왔거든요. 이거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올 시점이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더나를 보시면서 최근에는 일단은 그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확산되면서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어려우면 다 끝났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뭐 하여간 이런 백신에 대한 중요성이 점쳐지고 있고 아직 끝난 건 없다는 거 보시면서 최근에 또 FDA 성인 또 추가 접종에 대한 4차 백신 올라가고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매출이 뭐 급격하게 내려올 것 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그리고 되고요. 이제 이게 독감을 매년 맞듯이 독감과 이런 코로나를 같이 겸하는 백신의 개발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과 백신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거. 그렇죠. 한 번에 맞는다는 거. 그 약을 개발 중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가져온 기사에 의하면 그 약을 포함한 15개의 파이프라인이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그냥 백신이 끝날 게 아닙니다. 돈 충분히 벌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약을 만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점수는 이거 왜 점수가 낮습니까? 이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인도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뭐 하지만 모델의 바이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사이드가 35%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페이팔은 가져오면 안 되는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왜요? 너무 마음이 아픈. 진짜 저는 그러니까 낙폭가되죠. 페이팔, 이펜, 메타플렉스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정말 하락이 너무 심했다. 블락도 얘기하셔야죠. 블락도 있는데 종목 중 하나인데 페이팔. 여러분들 그 핀테크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핀테크 하락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핀테크가 이 업종들이 팬데믹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집에 다치고 뭐 밖에 못 나가니까 열심히 집에 안에서 뭔가 구매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매할 때 도와줬던 게 바로 페이팔이 그런 도와주는 제공했던 거 아닙니까? 수단을.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하락도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요, 여기 나오고 있지만 성장 동력이 이제 벤모입니다. 벤모죠. 벤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NS 앱인데요. 이 앱을 통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각자 돈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걸? 제가 한번 썼다가 욕 먹었습니다. 뽕빠이라고 그러는 그건 아닙니다. 뽕빠이가 뭡니까? 뽕빠이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딱 각자 내는 거? n분의 1이요. n분의 1. n분의 1도 한국말 아니잖아요. 한국말 각출인가?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변모하자가 동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변모로 와서 각자 쓴 거를 돈을 나눠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다만 벤모가 현재까지는 수익성 없는 걸로 분류가 되었고 돈을 안 벌거든요. 만약 돈을 벌 수 있는 장치가 추가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돈을 벌 것 같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페이팔과 스퀘어가 이름이 바뀐 게 블락이잖아요. 이게 모두 결국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것들. 비트코인 이들이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거래도 시키는데 물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좀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랬던 이슈가 있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도 마찬가지, 페이팔도 마찬가지, 스퀘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뭐 자체가 완전히 전체 자산을 다 걷다 하는 거니까. 비트코인이죠, 자체가. 비트코인인데 그에 따른 영향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63%는 한마디로 전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는데 논점을 잡으시면 물론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다 올라갈지 모르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 보시면서 이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낙폭 과대오늘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투자 포인트. 의외로 이것도 못 나오죠. 투자 포인트 없습니까, 교수님? 페이팔이요? 나왔네. 그 다음에 이거 점수는 9점 나왔습니다. 9점이면 거의 만점이니까 그렇죠. 높은 겁니다. 53% 업사이드 있다는 것도 상승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 차익 매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다. 지금. 그러면 페이팔, 네. 스퀘어 같이 다 묶음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핀텍 같은 것들은. 그렇죠. 그러면 같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블락도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맞아요. 모습이어서, 어쨌거나 페이팔, 블락 네. 많이 빠져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네. 아직 멀었다는 거 네.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6번째, AMD인데, AMD는 리사수가 생각나는 그런 기업이고, 네, 맞습니다. 저한테는 경쟁 관계에 있는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둘이서 각장을 밀고 있으니까, 여전히 AMD도 좋은 전 건데, 젠슨한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저도 리사수 좋아합니다. 네. YTD 기준 22%가 빠져 있고, 고점 대비 32%까지 빠져서, 그리 많이 빠지는 건 아니, 평균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평균이죠. 평균입니다. 엄청 빠졌어요. 30%는 많이 빠진 거예요. 충분히 평균이니까, 네. 뭐, 이 정도 빠진 거는, 네. 네, 별로 크게 빠진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또 뭐, 자이언스 인수 관련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인텔의 점유율을 뺏어먹고 있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네. 상당히 주가 많이 개선. 오히려 AMD는 많이 올라가고, 인텔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인텔은 음. 뭔가 좀 바뀌어야죠. 네. 이번에 그 VM웨어에 있는 팩 게시가 와갖고, 뭔가 네.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잠깐 반등했어요. 잠깐. 그다음에 계속 네. 돈을 투입해갖고 공장을 네.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네. 잘 안 바뀐다는 거. 네. 뭐 어쨌거나 뭐 제가 볼 때는 인텔이 워낙 좀 뭐랄까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잘 안 바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AMD는 반면에 네. 리사수가 CEO로 오거나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주가가 그렇죠, 많이 그렇죠. 올랐다는 거. 네. 여러분들 이거 얼마 한 4, 5년 전에는요. 네. 부도나기 전까지 갔던 기업입니다. 혹시 아시겠지만. 네. 여러분들 예전에 노트북 구입할 때 네. AMD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인텔 뭐죠? 뭐죠? 인텔 인사이드. 그거 썼잖아요. 네네.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네. 거. 네. 그 다음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한 1시간 동안 했는데, 네. 네. 1시간 동안 가장 점수가 높은 그러니까요. 10점 만점, 10점 만점 아니면 얘기를 안 하죠, 제가. 10점 만점에 10점을 네. 보여주고 있는 네. AMD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점 만점, 10점에도 불구하고, 네. 154달러의 목표 주가를 보여주면서 네. 약 36% 업사이드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이제 AMD 얘기하면서 기존의 경쟁사 인텔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인텔이 아마도요. 인텔이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가능성인지 혹시 어떤 가능성이요? 어떤 가능성이죠? 탈락 가능성이요. 다우에서. 다우에서요? 예. 오. 아니 모르지만 모르지만. 지금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알파벳과 아마존이 들어가는 거가 어찌 보면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갈지 분할하겠죠. 노가 뭔지 모르지만 들어갔을 경우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음. 아마 부사장님이 싫어하시는 IBM과 IBM. 그러니까 인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네. 두 가지 빼고 네. 두 가지 있는 거죠. 예, 예. 딴 거가 또 딴 거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최소한 인텔과 IBM 등에 둘 중에 하나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죠. 네.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분할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보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들어간다고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좋은 기업이니까요. 그게 네. 아니면 샀으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AMD 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 어도비인데 어도비는 아까 잠깐 다크사인 얘기할 때 네네. 언급했는데 어도비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시는 뭐 포토샵부터 네. 영상 만드는 프리미엄. 다 있습니다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전자서명까지 진출하고 있는 맞아요. 거니까 해서 올해만 약 21% 고점 네. 대비 36%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저희만 하더라도 지금 어도비를 쓰고 있잖아요. 프리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모든 편집 프로그램 저희가 또 PD가 왔잖아요. PD.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PD. 물론 일단 PD지만 PD가 지금 어도비 프리미어를 하고 있고요. 저 애프터 이펙트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예. 대박이죠, 대박.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다 보면 어도비를 물론 저희도 물론 당연히 이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싹 갖고 하는 거잖아요. 월정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어도비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어도비 이런 건 좀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 이게 정말 700달러까지 갈지 이건 모르죠. 하지만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뭐 고민할 거 없죠. 만약 된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낙폭과대주 중 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좋은 기업이니까. 네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하여간 뭐 어도비, 네. 셀포스닷컴 같은 네. 소프트 기업들이 많이 빠지면서 네. 같이 하락을 면치 못했다는 것도 미리 좀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재택근무에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솔직히 지금도 저희도 하지만 네. 뭐 주가 하락이 심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등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서 네.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확보 중이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도비에 대한 특별히 주가가 그렇게 급락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주가 많이 빠졌다는 건 어차피 금리 인상 상황이었으니까 네. 보통 고퍼주가 빠지는 상황에서 같이 맞아요. 빠진 걸로 보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자, 빠졌어요. 그다음에 같이 팀 넥스를 볼 건데 7점이면 좋은 좋은 점수입니다. 네, 점수입니다. 네. 584달러 보여주면서 약 28%, 29%의 네. 업사이드 됐던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 웨스턴 디지털 저는 잘 모르는 기업인데. 이게 예전에 보면 저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지금 클라우드도 하지만, 네. 예전에 보면 그 하드디스크요. USB, 그건 메모리. 네, 그런 거 하는 거죠. 예전에 보면 하드디스크 하면 다 기억하지. 그러니까 요즘은 다른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하지만, 그런 거죠. 이게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그렇게 보면 딱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거 역시 고점 대비 38%.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고점 대비 30%인데, 막 80% 넘나든 건 오늘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80%, 70%, 80% 넘는 건 대부분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넣지 않았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볼까요? 네, 서프라이 체인 이슈는 뭐 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최근에 컨퍼런스 콜 때 네. 이거 금방 해결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제품 판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에 랜드 가격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공급 부족 이슈가 있지만 네, 맞아요. 2020 2분기부터는 해소될 거로 보이니까 좀 좋은 쪽으로 보시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메모리 반도체 전방 수요가 강한 회복세를 보일 거다 하는 얘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얼마 전에 나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한 보고서에 나왔던 거니까 네. 아마 정말 메모리 쪽에 조금 봄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점 만점에 9점을 의외로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니까 점수까지 저희가 자주 소개도 안 했는데 네. 의외로 많이 월가 IB에서 많이 떨어진 주식에서 살만한 주식으로 많이도 분류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네. 오늘 뭐 15종목 중에서 네. 웨스턴 디지털 네. 넣었습니다. 그래서 38%까지 업사이드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9번째 캐드로 유명한 오토데스크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실제 아세요, 키드? 저는 모르죠. 모르죠. 캐드가 보니까 뭐 네. 적게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부터 몇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프로그램 자체가 엄청 비싸갖고.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동네에 조그만 집 하나 짓는 것들은 별로 안 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비싸고 높은 빌딩 그런 거 하려면 비싼 거 써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기업 역시 그렇게 팔았다가 소프트 팔았다가 어도비처럼 이제 구독 경제를 바꾸고 나서 이것도 맞아요, 구독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씩 이익이 급증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올라왔다가 네. 똑같이 다른 기업도 똑같이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네. 고퍼주에 대한 우려, 전쟁까지 섞이면서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 고점 대비 이것도 39%. 고점 대비 거의 40%. 엄청 많이 연초 빠졌어요. 대비 25%인데 이런 게 바로 저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프라이싱 파워가 있거나 네. 완전 독점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해서 오토데스크를 일반적으로 다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경쟁사도 있겠으나 새로운 경쟁사가 들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비즈니스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인플레이션 시대나 이런 시기에도 오히려 살아남는 건데 그런 것들에 구분 없이 다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도비도 마찬가지, 오토데스크도 마찬가지, 전부 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이는 것은 뭔가 구독 경제를 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확실한 어떤 시장을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 CRM 같은 것도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거든요. 확실한 고객층을 네, 갖고 맞습니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좀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오늘 판단의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부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주식들이 아니더라도 항상 그런 관점에서 많이 떨어진 거, 그 중에서 상승 여력이 있는 거, 거기다 조금 더 보신다 그러면 매출의 안정성이 있는 거, 오늘도 기준을 잡았지만 이익 증가가 좀 확실한 거, 그러면서도 PR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양한 관점에서 본인만의 종목을 찾아내시는데 오늘 하나의 어떤 기준 과정으로 삼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다시 한번 9번째 주식 오토데스크를 했고요. 조금 더 자세히 투자 포인트 잡아드리면 이런 게 나옵니다. 고객 이탈 없이 신규 고객이 유입되면서 누적적으로 매출에 꾸준하게 두 자릿수 한거 되겠고요. 이번에 4분기요. 실적에 이들은 2022년 4분기로 보고 있는데요. 매출의 영업이익,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 됐겠고요. 디지털 판매가 역시 최고치. 디지털 판매란 게 결국 온라인으로 하고 구독 경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겠고요. 연간, 그러니까 먼스리도 있겠고요. 이얼리도 있는데요. 수익성이 높은 연간 요금 청구 형태의 계약 증가로 예상치 대비 이렇게 올라갔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매출액 대비 빠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EPS는, 그러니까 매출 대비 매출의 증가율보다 이익의 증가율이 높게 나오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수익성이 다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주가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한마디로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장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모르겠어요. 이제 좋은 주식은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정말 타이밍까지 하면 정말 예술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신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렇죠. 불안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런 것들을 주식 갖고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런 어떤 건축이나 이런 거 공대 쪽에 있는 분들 이미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거 같죠. 이것도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잖아요. 9점입니다. 9점. 목표 주가 평균이 280달러까지 나오고요. 투자금 전체적으로 스트롱 바이오견을 맡고 있는 것이 오토데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째는 우리 교수님의 압력에 의해서 저요? 압력에 의해서 포드를 가져온 게 아닌가 제 뇌피셜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작업했을 땐 GM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GM이랑 포드는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비슷합니다. 하락폭은 똑같은 나름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비슷합니다. 하락폭은 35%, 20%인데 저는 여전히 포드가 GM보다 더 상승폭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회사 자체는 GM이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포드보다는 좋은데 뭐 포드를 좋아하시면 약간 서운할 수 있지만 GM이 훨씬 더 좋은 회사죠. 물론 GM과 포드 두 개 다 테슬라 대비 전기차에 대한 그런 경쟁이 훨씬 떨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M과 포드 실제로 보면 저는 전 세계 자동차에서 다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만들지 못해서 못 파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 공급망 이슈가 만약 전체적으로 해소되면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살 만한 것들, 주식이 아니라 사는 거가 지금 눌려있던 소비가 자동차죠. 살 수가 없어서 못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면 저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 레벨업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는 전 세계 뭐라도 하나씩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보통 현대자동차를 안 좋아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도 찬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버를 하라 하면 그런 거 많잖아요. 포드를 하지만 포드가 됐건 폭스바겐이 됐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 괜찮다고 있죠. 뭐 도요타가 됐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자동차는 하나 갖고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여기 이제 숱하게 뭐 전기차에 투자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떠나서 자동차가 가장 큰 공급망 이슈 중에 있는 건데 공급망 이슈가 해소되면서 자동차 시장은 정상화될 거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자동차 중고차 시장, 그리고 중고차에 대한 온라인, 그리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미국은 딜러잖아요. 딜러제잖아요. 그래서 S&P 500 기업 중에서 딜러 회사들이 꽤 있어요. 딜러 회사들. 네. 대표 혹시 기억하는 카맥스? 딜러 회사, 딜러 회사? 네. 딜러 회사 갑자기. 전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어디입니까? 펜스크. 네. 펜스크 오토 홀딩스인가 그거가 딜러 회사입니다. 자동차 딜러.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대표적인 그 딜러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미국 50개 중에서 10몇 개 중가 뭐 20개 주에서 그 딜러를 하는 회사가 주는 아닌데 그 딜러를 10몇 개인가 20개를 갖고 있는 거가 누구냐면 잠깐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벅시에스입니다. 벅시에스. 이게 벅시에스가 딜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비상장 내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딜러 회사들도 될 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내 비전인데요. 그건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나오는 건 F150 라이트닝 상반기 내 하반기까지 출시된다는 건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그래서 뭐 네거시에서 뭔가 좀 전기차를 변모할 때 맞아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드렸고요. 네. 10번째 포드까지 10점 만점에 7점에 36%의 상승 여력. 그래서 목표 주가 평균이 23달러 받고 있습니다. 매치 그룹도 예전에 범블처럼 아까 여러분이 교수님이 범블 상장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데이팅 앱에 대한 관심이 크셨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저희는 페이팔 세대입니다만 그 매치 그룹 보시는데 이것도 역시 고점 대비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22%, 고점 대비 44%가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거의 밀릴만한 상황이 아닌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밀릴만한 상황인데 더불어 같이 밀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매치그룹은 대표적인 게 틴더잖아요. 네, 틴더인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쓸 일이 없죠. 저희가 쓰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틴더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랑 비슷하냐면요, 부사장님. 익스피디아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익스피디아라는 게 모기업이 있는데 전 세계에 무슨 200몇 개, 100몇 개인가 수많은 조그만 앱에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여행을. 혹시 매치그룹 맵 보신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본 적 없어요. 틴더가 그 중에 대표일 뿐이고 매치그룹 안에 20개 있을걸요? 전 세계 앱들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이제 매치그룹이거든요. 그 매치그룹의 이 회사가 그 분리돼서 상장된 매치그룹인데요. 매치랑 비슷한 같은 출신으로 나온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지주회사로서 이런 데 많이 투자했던 회사가
이게 상장도 됐는데 그게 비메오입니다. 아, 비메오. 이게 같은 애들입니다. 같은 모회사에서 투자하는 거가 같이 상장하면서 한 거예요. 비메오 상장됐죠. 상세 있죠. 네, 그게 비메오가 같은 오리지널입니다. 지주회사가 하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치그룹 따면서 독립시킨 건데 매치그룹은 저거 왜 그러냐면 이건 더불어서 빠졌다고 보고 있겠고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리오프닝의 수혜주라고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치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데이트도 안 했잖아요, 부사장님. 네. 데이트요. 네. 그래서 데이트 하려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저희나 부사장님은 뭐라 그러죠? 예전에 누구라 그래요? 중매하는 분들 뭐라 그래요? 중매쟁이? 중매쟁이를 예전 많이 중매쟁이도 마담투? 있고, 네, 마담투인데요. 농담이고, 이거 예전에 친구끼리 하면 무슨, 헌팅한다 그러면 뭐 그러나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고 같이 눈 맞고 데이트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런 말 써갖고. 근데 실제로 보면 매치그룹 이런 것들이 결국 서로 사람을 소개받으려면 틴더에서 데이트 상대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틴더가 워낙 많이 하는 건데요. 그러는 건데, 리오프닝 되면서 바깥으로 나갈 정도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 거죠. 만나야 되는데. 매치그룹이 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치그룹은 사실상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오늘 선정했는데, 이 매치그룹은 제가 그냥 혼자 단독으로 넣었습니다. 구성했는데요. 네, 주가는 44%나 떨어졌고, YTD 22%, 그리고 매치그룹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리오프닝인데요. 리오프닝의 수혜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매치가요? 네네네. 아니, 만나야죠, 사람을. 안 만나시기요? 만나야죠. 네. 만나는 거를 기본으로 한다고 그러면 네. 반드시 리오프닝의 수혜주가 맞겠죠. 네, 저는 그래서 매치그룹을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리오프닝의 관점에서도 제가 리오프닝 하면 매치그룹 꼭 넣을 겁니다, 지금요. 투자 포인트는 많이 여기 써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오프라인 교류가 끝났지만 데이팅 앱이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이제 앞으로 더 거라는 얘기겠고요. 여기 뭐 힌지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유료 구독하는 게 있는데요. 유료 구독이 엄청나게 지난 실적 발표 때 많이 늘어났던 걸로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지 저하는 잘 안 되지만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또 사회적 무리를 또 일으킬 그러니까 뭐 데이팅 앱을 통해서 건전한 만남인데 자꾸 왜 그러세요? 건전하지 않은 만남을 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거기에 포인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만남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이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냥 온라인상에서만 하고 끝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야죠. 만나야죠. 그래서 일단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많이 빠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PSR이 12.6배로 높은 편이지만 높죠. 사실 높은 편인데 꽤 성장하는 것도 이 정도 높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높은 걸로 취급받는다는 거 보시면 되고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는 측도 많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근히 높게 나오죠? 실점이면 목표 주가 평균이 높은 편. 목표 주가 평균까지 447%. 그렇습니다. 47%면 엄청나게 업사이드 높게 잡혀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11번째 기업은? 준비료인데, 미치그룹이었죠? 12번째는 준비료인데, 준비료는 진짜 이건 뭡니까, 이거? 이거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최고로 낙폭과대 큰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빠져 있고요. 올해만 37%가 빠졌고, 고점 대비 71%가 빠졌다는 거. 와, 진짜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준비료는? 전 솔직히, 준비료가 저희가 예전에 이게 상장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누가 좀, 어디한테 팔려가야 좋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이거 혼자 생각해. 근데 실제로 보면 준비되어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물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스카이프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글도 요즘 구글 미팅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다 써보면 준비도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 준비도가 장기적으로 어딘가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고 준비도가 대표적으로 허무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론 엄청난 PR 다 높게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과대하면서 제가 준비도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도를 넣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요. 잠깐 봐주시죠. 다른 분들 혹시 준비료가 적자 기업을 아시는 분 계시는데 적자 기업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흑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팔랐던 이런 건 적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다변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요. 소프트웨어 위주 판매 전략에서 벗어나서 중폰, 중문까지 좀 다양한 판매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분들 학교 안 가는 날 온라인 수업할 때 보시면 전부 다 줌이니까 이 줌이
아주 일상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무료 화상회의를 사용하던 유저가 단순 이용자에서 호스트로 본격 변신하게 될 때 유료 서버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무료하는 그게 시간이 45분인가 그렇죠. 하고 나서 유료로 네. 전환하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저희 잠깐 쓰다 말았지만 돈을 내고 네.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처음에 무료 쓰다가 돈 낼 수밖에 없는 걸로 가는 거니까 네. 이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줌에서 직접 그 솔루션을 바로 유튜브로 보내는 것도 있고 많이 기능들이 괜찮은 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네. 가장 강력한 네. 줌 비디오만의 장점 아마 그 교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걸로 보이는데 네. 그 얼굴에 그 여러분들의 화상 질이 높다는 거. 우리 교수님 뭐 뽀샤시하게 나오고. 사람들 보시면 뭐 피부가 너무 좋다 하시는데 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정말 좋은 기능이 아닌가. 여러분들 억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못하죠. 자동으로 네. 피부가 좋게 나온다는 것도 네. 하나 장점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분명히 장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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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어둡게 나오거나 안 좋게 나와봐요. 뭐가 욕먹 먹는 딱입니다. 그렇죠. 자, 줌비디오 10점 만점에 7점을 보이고 네. 있고 네. 48% 업사이드가 있다는 것도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48%까지 기대 안 하더라도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조금 네.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네. 그때 뭐 쓰든 안 쓰든 한번 맞아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3번째는 룰루레몬인데요. 네. 룰루레몬도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죠. 이것도 진짜, 35%나 빠졌고요. 이것도 팬층이 있는 종목인데. 네. 그래서 19% 올해 빠졌고 네. 네. 35%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최근에 언제였나요? 최근에 아마 룰루레몬에 대한 좀 안 좋은 보수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뭐 이 룰루레몬 한번 입고 빠진 분이 워낙 계시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또 그 충분히 좋아하는 층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룰루레몬도 대표적으로 제가 요번에 피부로 느꼈지만 제가 뭐 좋아하니까 룰루레몬 옷을 좋아하니까 제가 세 벌인가 사왔거든요. 네. 저도 한 세 벌 사고 와이프도 몇 벌 샀는데 물건이 없어요. 문 없다. 네. 심지어는 특정 날은 물건이 없어서 문을 안 열더라고요. 물건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요. 이 가장 결국 보면 역시 서프라이 체인에 이슈가 있는 건데요. 서프라이 체인에 이슈가 극복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마 이제 나이키랑 룰루레몬이랑 비슷한데 나이키보다 룰루레몬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나이키를 할까 하다가 룰루레몬 한 것이 룰루레몬이 나이키보다 더 떨어졌고 확실한 고객층이 분명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소비재 제품으로 오늘 하나 뭘 할까 하다가 나이키 대신에 오늘 룰루레몬을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로 여러분 보셔도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이키, 뭐 룰루레몬, 네. 언더아머 쪽은 아닌가? 언더아머. 언더아머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네. 좀 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나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퀄리티 좋고 사람들이 이걸 입고 나면 네. 뭔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룰루레몬은. 그런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만족도가 특히 뭐 우리 딸내미도 되게 좋아하지만 레깅스를 네. 다른 거 아니면 못 입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 구독층을 만든 게 아닌가 네. 싶고요. 그다음 매출도 사실 이익 나빠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매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최근에 좀 주가 빠진 게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룰루레몬 하면 요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요 로고가 있잖아요. 로고 있죠, 로고. 그러니까 로고를 많이 크게 박힌 거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갖고 있는 옷 중에 이 룰루레몬 옷 박혀 있는 거가 거의 없어요. 하나는 완전히 제가 입고 다니는 것 중에 모든 것이 이것만 있는 것도 있지만 웬만한 거 다른 것들은 룰루레몬이라고 잘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는 것은 옷이 저한테 딱딱 달라붙어요. 편하고, 예, 핏이 맞고. 그런 게 바로 룰루레몬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제가 그 얘기했냐면 네. 여러분들 레깅스가 나이키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특별한 예. 어떤 레깅스를 포함한 네. 요가복 일체는 네. 룰루레몬이 제일 쳐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연령층에 미국에서 모든 죄송합니다. 그 10대 기준으로 봤을 때 5%에서 1년에 2번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옷이랑 신발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나이키가 선호도가. 10년 전째 계속 모든 게 1등인데 딱 한 분류. 딱 한 분류. 옷에서 10대 애들 중에 부잣집 애들이 룰루레몬 1등에다가 이번에 요번부터 나오는 거가 처음으로 발표한 거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룰루레몬에서 스니커 운동화 나옵니다. 운동화 나오는데 여성부터 나오고요. 내년에는 남성용 운동화 나오는데 은근히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은근히. 그렇죠. 또 패칭이 있으니까. 물론 나이키만큼 안 되겠지만 그 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룰루레몬 여기 표시 안 했지만 룰루레몬이 올해 여성용 스니커가 나오고요.
내년부터 룰루레몬 남성용 스니커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네. 근데 여기 또 그것도 있잖아요. 뭐요? 미러. 미러는 미러 이렇게 미러 따라하는 게 있는데 그거 완전 적자로 해갖고 미러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는 얘기 있죠. 미러가 생각보다 안 좋아갖고 이번에 주가 떨어진 거. 실적 발표할 때 말씀하셨던 대로 떨어질 때 이번에 1월 달인가 실적 발표할 때 그 미러 얘기했어요. 미러. 네, 그래서 안 좋게 나왔죠. 굳이 미러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싶지만 하여간 뭐 펠로톤을 펠로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만든 건데 네.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때 한 100, 200만 원 정도 줘. 왜냐면 모니터가 이게 긴 게 커요. 그러니까 거의 앞으로 옷가게 가면 있는 전진거울 같은 게 그게 딱 있어요. 네. 네. 선생님 나오고 따라하는 맞아요. 거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점 만점에 8점 8점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목표 주가도 425 잡혀 있어서 네. 32%의 업사이드 되는 것도 맞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14번째 쇼피파이가 왜 안 나오나 싶습니다. 이게 뭐 캐나다 기업이 쭉 나오고 같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진짜 많이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죠. 엄청 많이 빠졌죠, 쇼피파이. 네. 뭐 우리 또 여도원 앵커 친한 여도원 앵커 역시 이걸 통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빠졌어요. 없죠.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베이도 많이 빠졌고, 이베이도 그렇고, 에스도 많이 빠지고, 이런 거 다 빠졌죠. 이것은 온라인 쇼핑의 증가에 대한 둔화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것도 보시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너무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보면 PR이 여전히 한 35, 150, 엄청 높은 건 맞아요. 그 팩트가 맞고,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얘기하면 쇼피파이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14개 주식 플러스 어웨이는 이제 PR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거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PR이 한 100 몇십 개 140, 50개 나올 텐데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이 회사의 성장력은 압도적이죠.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로스 멀천다이즈 밸류해 갖고요. GMB는 아마존에 지금 40%가 됐고요. 전체 고객 수 있죠. 그 클라이언트 수가 170만 고객이 됐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모든 사람이 새롭게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업체들은 전부 다 쇼피파이가 잡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다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저점부터 몇 배 올랐냐면 7배 올라갔어요. 7배. 이게 상장 이후에 최근 4, 5년 동안 7배 올라갔는데 지금 반토막 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죠, 사실 보면. 올라간 거에 비하면.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PR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시면요.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이커머스 2위, 아마존이 1위가 되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화, 신규 신흥기능, 그리고 얘네들이 또 저걸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그 BNPL 최고의 어펌.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전히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워낙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캐나다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 1위까지 왔다가 많이 떨어졌죠. 한 4위, 5위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요. 어쨌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대표 주자는 쇼피파이다. 쇼피파이였다는 거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하나의 여기까지 봐야죠. 그래서 이게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점수가 높지는 않지만 목표 주가 평균만 하더라도 왜냐면 이게 한때 2,000달러까지 주포했던 건데요. 워낙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데 유일한 ETF입니다. ETF인데 어웨이를 가져온 거는 약간 좀 여행 관련주가 좋지만 이거를 사볼까 했던 얘기를 너무 여러 번 해갖고 또 다시 물렸거든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언젠지 올라갈지 알면 진짜 대박인데요. 제가 이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40달러 갖고 할 수 있을 때 한 줄 기본으로 살 수 있습니다. 21달러니까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한 10달러 정도, 5달러 정도만 추가하시면 두 줄을 사실 수 있어요. 키움증권에서 40달러 받을 거 보면 그래서 전 어웨이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TF의 PR을 별로 얘기 안 하는데요. 계산을 억지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예요. 적자에서. 왜냐 이걸 전체 대부분의 적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PR로 할 수는 있어요. PR로요. 근데 적자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어웨이는 글로벌 여행이라든가요. 관광 산업에 접근한 IT 쪽입니다. IT 쪽. 그래서 익스피디아 들어가고요. 부킹홀딩즈 들어가고 에어비앤비, 트립 어드바이저 그리고 심지어 롯데 여행도 들어가고요. 전 세계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은 회사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거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면 좋은데 저는 그래서 낙폭과대 몇 개가 있는데요. 딱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상 이게 아니라 그러면 최대 낙폭과들이 여러분 살만한 건 뭐냐면 ARK키죠.
ARKK. 네, ARKK가 딱 할 수 있는 최대의 납고가인데 제가 오늘 40달러가 넘잖아요. 네. 얼마죠? ARKK입니다. ARKK 60 몇 달러죠. 65달러. 그래서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만약 60달러 이상 20달러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납고가도 이때 딱 가면 ARKK가 맞아요. ARKK 맞는데 40달러 하다 보니까 어웨이가 되겠고요. 저는 뭐 ARKK도 할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요.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ARKK가 지금 고점 대비 한 55%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고점 대비 지금 49%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2주니까 그 전 달에 보면 50%가 넘을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거든요. 좀 그래서 어웨이나 ARKK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4개 그다음 ETF 하나 봤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종목들이 다 괜찮나요? 괜찮다고 네. 좀 근데-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월가 그 위주미보다 네. 작업이 쉬웠을 걸로 좀 보입니다. 왜요? 얼마나 많이 빠진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네. 많이 빠진 건 다 허다하고 많고 네. 거기서 뭔가 이익이 급증하거나 뭔가 투자율이 좋아지는 것만 고르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풀은 좋았다. 풀 네. 완전히 엄청나게 많은 풀을 맞죠. 갖고 거기서 뭔가 좀 고른 것만 하면 좋은데 네. 하여간 이번에 자기 바꾸면 안 좋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이번 만약에 낙폭 과대로 해서 반등할 거 산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고르신 것도 나쁘지 않아. 다시 한번 볼까요?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딱 이거죠. 음.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SSLGforce.com, 이펜, 모더나, 페이팔 등등에서 마지막 ETF 어웨이까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보시는 방법은 올해 주당 이익의 증가율, 5년 동안 증가율,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 괴리율까지 있겠고요. 포드 PER인데 포드 PER을 항상 여러분 참고하실 때 업종 내랑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게. 맞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피페이가 155배를 오늘 제일 높게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수 겸 비중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어웨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ER을 굳이 향후 미래 거는 별로 쉽지 않고요. 기존 12개월 실적 기준을 보면 적자에서는 적자. 그런 것들 적자니까 또 많이 빠졌겠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 30% 이상 하락한 중에서도 반등이 기대는 낙폭과대주 15개를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좋았고요. 좋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덜 빠진 것도 되게 많습니다. 덜 빠진 것도 뭐 저번에 말씀하셨죠. 코스닥 같은 것도 거의 안 빠졌잖아요. 많이 안 빠졌죠. 근데 이렇게 그 장이 안 좋을 때 반등할 때는 어쨌거나 많이 빠진 게 반등할 폭이 클 것이다 해서 고르시면 상당히 수익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유한 종목이 여기 들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 비스무리한 걸 여러분들 한번 꾸민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포트폴리오가 다르겠지만 여러분 수익률에 상당히 제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끝난 다음에 그냥 덮지 마시고 한 2개 정도 찾아보세요. 한번 요런 어떤 기준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뭐 4월, 5월 지나가면서 한번 투자 포트폴리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찾으시면 거의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 안 되죠. 문제 안 됩니다. 많이 떨어진 것은 기본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근거를 갖고 여러분들 하시는 거 스스로를 찾아보시면 스스로의 포트폴리오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은 뭐랄까요? 이 중에서 보면 적자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많이 빠진 거 위주 찾지 마시고 많이 빠진 건 뻔한 겁니다. 작은 기업, 적자 기업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역시 반등하겠지만 적자로 반등하겠지만 반등의 그 폭, 그다음에 그 기간이 꾸준히 이어지냐는 맞아요. 장담 못해요. 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럴 때일수록 뭔가 좀 실적이 뒷빠진다는 종목 고르시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오늘 월간 뮤직이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또 다음 달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